지금도 퇴근하고 폰 열자마자 QLD TQQQ 차트부터 보고 계실 겁니다. 그 손이 근질근질한 이유가 단순히 수익 욕심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진짜로 일자리의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그림이 꽤 자연스러웠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이 사람을 더 뽑고 사람들 월급이 늘고 소비가 늘고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가는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대중화된 이후에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포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노동이 쓸모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동의 가격이, 즉 여러분의 시간의 단가가 평균적으로 깎이는 방향으로 압력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높은 단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바뀝니다. 기술을 손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설계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시장을 묶는 사람이 단가를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점점 더 적은 인원으로 더 큰 가치를 뽑아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대부분은 월급으로 배분되기보다 기업의 이익과 주가로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내 시간의 단가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쪽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시간의 단가가 깎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본의 흐름 위에 올라타는 쪽입니다. 그래서 QLD TQQQ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의 정체는 내가 월급만으로는 이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불안을 이기려고 너무 세게 들어갑니다. 둘째, 시스템 없이 감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QLD TQQQ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멘탈 파괴 장치가 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을 3배로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2배, 3배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오르면 2배, 3배.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내릴 때도 2배, 3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흔들림입니다. 큰 폭으로 흔들릴수록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고 마음이 먼저 부러집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이쪽을 계속 보냐? 이 시대의 성장 엔진이 나스닥 쪽에 더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AI를 만들고 AI를 굴리고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그 안에 많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소유한 기업의 생산성은 올라갑니다. 그 생산성이 이익이 되고 이익이 주가가 되고 주가가 지수에 반영됩니다. 즉, 노동의 시대가 약해질수록 자본의 시대가 강해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QLD TQQQ는 돈을 벌게 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돈을 벌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시게 하겠습니다. QLD TQQQ를 사고 싶다면 매수 버튼보다 먼저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첫째, 내 인생에서 QLD TQQQ가 담당하는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 오르는 날은 내가 천재 같고 떨어지는 날은 세상이 사기 같아집니다. QLD TQQQ는 내 자산을 폭발시키는 주력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산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오직 비중과 규칙에서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권하고 싶은 기본값은 이겁니다.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QLD를 중심으로 두고 TQQQ는 보조로 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QLD 70, TQQQ 30 같은 식입니다. 혹은 더 보수적으로 QLD 80, TQQQ 20입니다. 처음부터 TQQQ를 주력으로 두면 여러분이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정이 시장에 갈려나갑니다. 둘째, 매수 타이밍을 가격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제보다 싸졌으니 산다. 더 떨어졌으니 또 산다. 이건 기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기준선은 대표지수로 잡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면 QQQ의 21선, 61선 같은 흐름으로 큰 방향을 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사는 이유는 나스닥의 큰 흐름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나스닥의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개별 레버리지 가격만 보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셋째, 분할 매수는 횟수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분할 매수라고 말은 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즉흥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좌가 먼저 바닥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탄약을 나눠 놓습니다. 예를 들어 10번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매수 조건을 숫자로 정합니다. 첫 매수는 기준선 위에서 작은 조정일 때
둘째 매수는 기준선 근처, 셋째 매수는 기준선 아래에서 공포가 커질 때 이런 식입니다. 핵심은 공포가 커질수록 매수 단가를 낮추되 매수 금액은 오히려 커지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야 평균 단가가 의미 있게 내려갑니다. 반대로 공포가 커질수록 쫄아서 금액을 줄이면 분할 매수는 했는데 계좌는 회복이 느립니다. 넷째, 익절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는 익절을 안 하면 결국 한 번에 큰 조정의 수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지수가 전고점 부근 혹은 전고점을 뚫을 때 보유 물량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일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부 팔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전혀 안 팔면 심리적으로 한번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20%에서 30% 정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은 현금으로 남겨서 다음 조정 때 다시 탄약이 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겨서 계좌의 체력을 키웁니다. 이 루프가 생기면 레버리지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엔진이 됩니다. 다섯째, 폭락 시나리오를 미리 적어두셔야 합니다. 폭락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오느냐만 모를 뿐입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건 폭락 자체가 아니라 폭락 중에 내가 할 행동이 즉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큰 추세가 꺾인 구간에서는 TQQQ 추가 매수를 멈춘다. QLD 중심으로만 천천히 분할한다. 그리고 추세가 회복되는 신호가 보일 때 TQQQ를 다시 켠다.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어두면 여러분은 폭락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폭락장에서 TQQQ를 무조건 물타기만 하면 한 번의 하락이 아니라 연속 하락에서 계좌가 숨을 못 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럼 S&P 500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정답은 늘 단순한 쪽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QLD TQQQ에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남은 시간, 대출과 가족과 현실의 압박, 이런 것들이 속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그 속도를 시스템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보유하면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단어를 바꿔야 합니다. 아무 규칙 없이 장기 보유하면 망가질 확률이 커집니다. 규칙이 있으면 장기 운용이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는 장기라는 말보다 사이클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상승 사이클에서는 엔진으로 쓰고 하락 사이클에서는 기어를 낮추는 운용입니다. 이게 되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이 너무 올랐으면 어떡하냐? 이럴 때는 결론이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사지 마십시오. 첫 단추를 작게 끼우고 조정이 오면 그때 시스템대로 들어가십시오. 레버리지는 진입을 잘하면 인생이 편해지고 진입을 망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첫 매수를 작게 권합니다. 시작이 작으면 조정이 와도 내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시스템을 끝까지 실행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사실 QLD TQQQ가 아닙니다. 핵심은 창조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직업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를 만드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들고 팔고 유통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AI로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글을 못 써도 됩니다. 영상 편집을 못 해도 됩니다. 디자인을 못 해도 됩니다. 지금은 결과에서 출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먼저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AI에게 물어보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방향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를 시작하면 현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다시 QLD TQQQ 같은 성장 엔진에 태우면 여러분은 노동의 가격이 떨어지는 시대에 자본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월급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투자로 시간을 사는 사람, 그 구조로 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는 AI 시대에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몫이 줄어들수록 생산성을 가진 기업의 몫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는 칼입니다. 칼을 쥔 손이 떨리면 다칩니다. 그러니 종목보다 먼저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비중을 정하고 기준선을 정하고 분할 매수 규칙을 정하고 익절 규칙을 정하고 폭락 규칙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창조를 병행하십시오. AI로 무엇이든 만들어 보십시오. 작게라도 팔아보십시오. 그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동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 판단과 책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시대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길이 보입니다. 오늘은 차트부터 보지 마시고 내 시스템부터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스템에 QLD와 TQQQ를 넣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시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